자, 오늘 저희가 한번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한 영적 지도자의 강연 녹취록입니다. 네, 표면적으로 보면 동안거라는 100일짜리 집중 공부 프로그램 안내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런 안내문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그쵸. 그런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2025년이라는 어떤 마감 시한이 있고요. 또 갑자기 신들이 한반도에 내린 숙제,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심지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사실은 우주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아주 독특한 세계관까지 펼쳐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흥미로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강연이 왜 공부해야 하는가? 여기서 시작해서 결국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까지 파고들거든요. 아, 정말 궁극적인 질문이네요. 그쵸. 근데 그 시작이 참 재미있어요. 강연자가 왜 이 가르침을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는 제안까지 받았는데 이걸 다 뿌리치고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정이에요. 네. 이 결정 하나에 강연 전체를 꿰뚫는 어떤 핵심 철학이 담겨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귀한 지식은 뭐랄까 소수에게만 비밀스럽게 전해지거나 아니면 엄청 비싼 값을 매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죠. 방송국이나 사업가들이 이걸로 돈 벌자고 찾아왔을 때 너나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일화가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이건 단순히 정보를 나눈다 이 차원을 넘어서 깨달음의 민주화를 선언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와, 정확한 표현이세요. 깨달음의 민주화. 강연자가 실제로 그래요. 지금 국민이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절박하며. 네. 소수의 엘리트만 아는 지식으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하는 게 딱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이요? 네. 하나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기, 전기요금 정도만 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유튜브 강의. 아, 네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직접 시공간을 함께 하면서 에너지를 나누는 동안거 참여. 이 두 가지를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각자 처지에 맞는 일종의 책임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를 해라. 뭐 이런 메시지군요. 바로 그거죠. 예전에 MP3 시절부터 내용을 이렇게 퍼뜨리는 걸 막으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하던데 네, 그랬다고 하죠. 한 사람이라도 국민이 더 깨어야 한다. 이 신념 하나로 계속 나눔을 실천해 왔다는 부분에서 그 진정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동안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동안거라는 게 원래 불교 용어잖아요. 네, 맞아요. 스님들이 겨울에 집중 수행하는 기간을 말하죠. 그걸 이제 일반인을 위한 100일 집중 공부 프로그램으로 가져온 거군요. 네, 그 형식을 차용한 거죠. 100일 동안 보름에 한 번씩 총 7번 강연자가 직접 법문을 여는 방식인데요. 아, 7번이요? 네. 근데 강연에서 강조하는 건 이게 그냥 지식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뭔가요? 직접 만나서 스승의 에너지를 받고 궁금한 건 바로 질문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함께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과 기운을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운을 나눈다. 네. 지식 전달을 넘어선 에너지의 교류. 이게 아마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다 함께 하는 어떤 수련에 가깝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굉장히 시급한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긴장감이 확 올려나죠? 네, 2025년부터는 자신의 역할이 바뀌어서 지금처럼 대중을 직접 만나기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부분이 이 강연의 긴장감을 정말 확 끌어올리는 지점이죠. 강연자가 2025년을 기점으로 자신의 역할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단계에서 인류의 운행을 직접 관장하고 이끌어주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설명을 해요. 인류의 운행을요. 스케일이 갑자기 엄청 커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처럼 뭐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정서를 파악하고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미래에는 미국이나 러시아 혹은 통일된 후에 백두산에서 동안거를 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백두산이요? 네, 이건 결국 지금 여기 한국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암시하는 일종의 장치로 보여요.
아, 백두산 그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이 백두산이라는 상징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논의의 판이 개인의 공부에서 한반도의 운명, 그러니까 통일 문제로 갑자기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강연 흐름만 보면 무료 강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통일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조금 뜬금없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둘을 연결하는 논리의 고리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이 강연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강연자는 이 둘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해요. 어떻게 말이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의 38선은 인간의 어떤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신들이 그어놓은 선이라는 거예요. 신들이요? 와, 네, 일종의 거대한 시험 무대라는 거죠. 인류의 뿌리인 한민족에게 인류의 가장 큰 두 이념인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양쪽에 딱 던져주고 이걸 제대로 소화하고 해법을 내놓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갔다는 설명이에요. 와. 38선을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군요. 이념 갈등 자체를 인류 전체가 풀어야 할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 나 뭐랄까 수행 과제로 설정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약해졌다고 해서 무력으로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죠. 아, 그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지를 찢어버리는 행위다. 이런 거군요. 네네. 똑같은 비유죠. 그리고 강연자는 이 수수께끼를 풀 책임이 바로 남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남한 사람들인가요? 그 근거가 흥미로운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교육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교육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국민교육 한장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그 사명이 뭐냐? 첫째, 안으로는 자주 독립을 이뤄서 이 이념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찾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네, 인류 전체의 평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다.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거대한 사명이 결국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점. 이게 이 강연의 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대한 담론을 결국 개인의 선택 문제로 다시 가져오죠. 여기서 강연자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메시지를 던져요.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리해서 오지 않아도 된다고 다독입니다. 뵙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생활이 먼저다. 집에서 유튜브로 듣기만 해도 복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아, 굉장히 따뜻한 위로네요. 네. 생활고는 신이 준 벌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살아서 온 결과니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공부하면 그 어려움을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공부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정말 강렬했어요. 거의 뭐 저주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의 경고를 하던데요. 네, 아주 단호하죠. 공부하는 비용을 아끼면 그 10배에 달하는 손실이 다른 곳에서 반드시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10배요? 네. 병원비가 들든 사기를 당하든 자식이 속을 썩든 어떤 형태로든 정확히 10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와, 심지어 1년 동안 공부 비용 아낀 액수를 계산해 보면 정확히 그 10배가 다른 곳으로 나간 걸 확인시켜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건 그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어떤 보이지 않는 인과 법칙이 실제로 작동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이 강연의 하이라이트이자 그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바로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다. 강연의 결론은 결국 이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내 영혼의 내공 질량을 채우러 왔다. 영혼의 내공 질량이요? 네. 우리가 배우는 지식, 눈으로 보는 풍경, 귀로 듣는 소리, 심지어 희로애락의 감정들, 이 모든 경험이 전부 내 영혼의 질량을 채우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경험이요? 네.
바늘에 손이 찔려서 아야 하고 느끼는 그 작은 아픔의 데이터조차 내 영혼의 질량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설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생을 내 영혼이라는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는 일종의 비디오 게임처럼 보는 관점이네요. 모든 경험이 다 경험치가 돼서 영혼의 질량이 된다. 네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보면 헛된 경험이나 실패는 진짜 하나도 없게 되는 셈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영혼의 질량이라는 개념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나 외상 후 성장 이런 개념하고도 맞닿는 지점이 있어서 흥미로워요. 아, 그러네요. 최악의 경험조차 성장의 재료로 삼는다는 관점이니까요. 가지고 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천상에서 신으로서 활동할 때 이 땅에서 압축해온 질량을 1000배로 확장해서 우주를 운행하는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질량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와. 그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해서 느낀 그 묘하고 불쾌한 감정조차도 사실은 내 영혼의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어야 할 귀한 데이터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나중에 우주를 운행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듣고 보니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이 결국 천상에 가서 더 멋지게 살기 위한 일종의 실습 과정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그래서 강연의 마지막은 결국 같이 공부하자는 제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모든 논리를 거쳐서요. 아, 개인의 공부가 단순히 스펙을 쌓거나 지식을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민족의 사명을 풀고 더 나아가 내 영혼을 완성시키는 우주적 과정과 전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공부의 무게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이 강연은 한 개인의 공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이 어떻게 한반도의 운명, 인류의 미래, 그리고 내 영혼의 영원한 여정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어떤 장대한 서사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하는 공부든 직접 동항허에 참여하는 공부든 그 모든 배움의 행위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내 영혼의 질량을 채우는 신성한 작업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다고 후회했던 시간들, 또 지워버리고 싶었던 실패의 경험들까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죠. 그러네요. 이 강연은 결국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강연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성찰 질문입니다. 네. 강연자는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조차 영혼의 질량이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겪었던 가장 힘든 순간을 실패나 상처가 아닌 당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수집해야 했던 귀한 자료로 바라본다면 그 경험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